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애플러빈, 티커 APAP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침 JP모건에서 나온 두 개의 보고서가 있어요. 하나는 2021년, 다른 하나는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5월 잔료인데요. 이걸 비교해보면 4년 사이에 목표 주가가 80달러에서 355달러로 와 정말 크게 뛰었거든요. 그 배경이랑 애플러빈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상당히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비중 확대였는데 2025년에는 목표 주가를 그렇게나 올리고도 중립으로 바꿨다는 점,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제 생각엔 뭐랄까 사업 모델이 극적으로 바뀐 거,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식의 변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두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애플러빈의 강점은 뭐라고 봤나요?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사업 구조겠죠. 네, 맞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그 강력한 모바일 앱 마케팅 및 수익화 플랫폼, 이걸 핵심 경쟁력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확보부터 시작해서 광고 중계, 성과 측정까지 개발자들한테 꼭 필요한 툴을 제공하는 거죠. 특히 2021년 보고서는 애플러빈의 그 AI 기반 광고 엔진 엑손 있잖아요. 그 기술력이랑 데이터 우위, 이걸 엄청 강조하면서 모바일에서는 유통의 왕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했었죠. 엑선 엔진. 네, 기억납니다. 근데 2025년 보고서는요,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게임, 그러니까 자체 앱이랑 인앱 구매,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광고 플랫폼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뭐랄까 이 광고 사업이 압도적인 거죠. 특히 2025년 1분기에 광고 부문 조정 이비타 마진율이 무려 81%. 81%요? 와, 엄청나대요. 네, 이건 뭐 경이로운 수준이죠. 반면에 그 자체 게임 사업은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어요. 한 9억 달러 정도에. 게임 사업 매각이라 2021년에 유통이 왕이라고 했던 걸 생각하면 좀 의외인데요. 그리고 81% 마진율.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유통의 중요성은 여전하겠지만 아마 게임 개발이나 퍼블리싱,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광고 기술 플랫폼 자체의 수익성 그리고 확장성,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81% 마진은 뭐 애플러빈 플랫폼의 효율성이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면밀히 봐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변화가 있어요. 게임을 넘어서 이제 이커머스 분야로 광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2025년에는 이커머스 광고 매출 비중이 한 10%, 그러니까 5억 달러 이상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더라고요. 셀프 서브 플랫폼도 곧 나온다고 하고요. 게임에서 광고 기술, 그리고 이커머스까지. 이런 사업 변화가 밸류에이션에는 그럼 어떻게 반영된 건가요? 목표 주가가 80달러에서 355달러로 뛴 근거가 역시 제일 궁금합니다. 매출 성장률이랑 조정 이비타 마진율 합쳐서 50% 넘는지 뭐 이런 걸로 성장성과 수익성 균형을 봤고요. 참고로 조정 이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에서 특정 항목 조정한 거고요. 기업의 핵심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멀티플은 주가가 기업 이익이나 매출 대비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 배수고요. 네, 기본적인 개념 설명 감사합니다. 네, 2025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TTD-U 이런 데랑 비교는 하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을 인정받아서 2026년 예상 조정 이비타의 22.5배,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적용합니다. 목표 주가 355달러. 이거는요, 2026년에 조정 이비타가 한 55억 달러 될 거다, 뭐 이런 공격적인 전망에 기반한 거죠. 이게 2024년 예상치가 27억 달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예상을 크게 웃돌았어요. 매출 14억 8달러에 조정 이비타가 10억 달러. 거기다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으니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폭발적인 이익 성장 전망이 목표 주가 상향의 핵심이었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왜 중립을 유지했을까요?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고 본 걸까요? 네, 그렇죠. JP모건도 2025년 추정치는 올렸는데 그럼에도 중립을 유지했다는 건 역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좀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리스크는 뭐 애플 IDF 정책 변경 같은 거요. 사용자 추적 제한하면 광고, 타겟팅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쟁사들하고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요. 또 경기 안 좋아지면 광고주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뭐 늘 있는 리스크죠. 2025년 보고서에서는 특히 이커머스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지적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경쟁사들에 비해서 광고주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런 점도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장성도 있지만 그 이면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아마 중립을 유지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애플러빈의 정말 극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전망,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까지 오늘 JP모건의 두 보고서를 통해 애플러빈, APP에 대해 깊이 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애플러빈은 게임 회사에서 이제 고수익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고 그 기술력과 이커머스 확장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다만 플랫폼 정책 변화나 경쟁, 경기 민감성 같은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게 아마 중립 의견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최신 보고서가 나온 지도 벌써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애플러빈의 전망, 특히 JP모건의 이 중립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더 자세한 분석이나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